에코 LNF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 뉴스가 부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K배터리 점유율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돈도 못 벌면서 그 투자를 엄청 해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별거 없겠다고 밸류에이션도 별거 없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반상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심합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조정심리, 거대한 세력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뭐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판 사람들의 그 손해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책임을? 그 애널리스트는요 정말 백배사죄해야 돼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뀌고 구조가. 있어요.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4대 배터리 업체인 거시안이 미시간에 부품 공장을 짓는 걸 허가해 줬습니다. 이건 미중 패권 전쟁인가 싶을 정도로 네, 배터리 쪽에서도 양극재 공장에 미시간 공장 투자하는 걸 갖다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최근에 승인을 했습니다. 중국이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CAT. 법의 취지는 하여튼 CAT를 조지려고 하는 거예요. CAT를 왜 조지려고 하냐면 중국 공산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냐. 또 보신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폭스바겐의 최대 주주예요. 보시안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었는데 폭스바겐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중국 회사가 엄연히 보면 아니에요. 독일 회사거든요. 미국 정부로부터 양극재 공장 설립을 최종 승인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막 텔레그램 채널 쓴 게 언론 보도 같은 걸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뭐 그날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막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막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온 시점이 하필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의 종고점 돌파하기 직전 무렵이어서 그 돌파하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작살나는, 최종 승인 받은 것도 오보고 양극재도 아닙니다. 예, 오보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고요. 진짜 엉터리입니다 이거. 중국에 대한 봉쇄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관련 협정을 처음으로 타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업체들의 유럽 시장 배터리 업체 점유율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70%입니다. 네. 중국 업체들의 침투가 확산이 되면서 6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2025년부터는 직접 중국 업체들이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CATL이죠. 헝가리에 짓고 있는 공장은 100기가와트아워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6개 되는 업체들이 이미 유럽의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오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서 맞춰서 짓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이후부터는 K배터리 점유율이 유럽 시장에서 점점 더 떨어집니다. 우리 업체들이 2030년 정도 되면 한 30에서 40% 정도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면 베스트다. 근데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3년 뒤에 수주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3년 뒤에 이제 유럽 시장도 우리가 60에서 70%를 먹는 그 주문이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고,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대략 한 뭐 20%나 30%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뭐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유럽이라도 뚫어보자 하고 사실 중국이 저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아직 수주도 못 받았는데 한국이 좀 선점했던 게 있고 중국이 그동안 좀 유럽 시장에 늦게 진출을 하니까 점유율이 일부는 잠식이 되겠지만 네네. 이분이 제대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걸리지만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3, 4년 걸려요. LG엔솔도 처음에 그거 수요를 잡는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주도 못 받고 지금 이제 CATL이 허겁지겁 캐파 구축하겠다고 뛰어드는데 중국 국내에서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돈도 못 벌면서 그 투자를 엄청 해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 비중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팔렸는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80%고
20%는 CAT에 컸었거든요. 거기는 한국 비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미국 시장이 한 2% 정도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2%에서 80%까지. 예. 그러면은 미국 시장만 해서 이제 40배가 성장하는 거니까 예. 지금 초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첫 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에는 어떤 양극재 업체들이 있고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맞아요. 별거 없겠다고 밸류에이션도 별거 없다고 예.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상이 사실 아니네. 유미코는 에코프로비움하고 캐파가 비슷해요.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도 한국의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받는 밸류에이션을 작년 상반기까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 포스코퓨처처럼 100배는 받지는 못했고 폭락을 해서 지금 10배대라니. 그 업체들이 그럼 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2차 산업에 속한 그 특정 기업이 같이 따라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양극재를 했던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니켈 60% 수준에서 지금 기술이 멈춰져 있거든요. 그 회사들에 비해 갖고 구반반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더 저렴하고 더 무게가 가벼운 이제 양극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90%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중요한데 마침 대한민국에 5개가 다 몰려 있고. 에코프로는 지주 회사잖아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BM하고 그 옆에 있는 에코프로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상장들이 대부분 될 거거든요. 지주 회사로서 점점 변모하게 되면 기업 가치에 대한 디스카운트 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 공부 좀 해요, 좀 제발. 하고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하고도 구별 못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LG화학, LG에서 물적 분할 해갖고 주가 작살 났는데 에코프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는 사실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일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상장된 이후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다시 받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의 경우를 보면 카카오가 이제 20년 요 무렵부터 해서 7배 감겼는데 그 올랐을 때 주요한 이유가 이제 카카오 그룹의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어요. 지금은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다만 이게 원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섹터가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반작용, 조정심리, 거대한 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가를 조정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뭐 조정폭이 아주 크진 않고. 참고는 중국의 업체들이 주력 고객들이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수요가 낮아지면서 올 1, 2분기 안 좋죠. 하반기부터는 공장 증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와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가능합니다. 광물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물. 광물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그이노베이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탑픽입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광물을 하거든요. 특히 리튬 관련 광물을 하는 지주사들은 포스코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포스코랑 에코프로 이렇게 두 개가 뭐 핵심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을 것 같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회사의 이해관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이제 공모 펀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불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펀드들이 많이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좋은 주식들을 발굴해서 개인들한테도 같이 소개하는. 지금은 사모펀드가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그 롱숏 펀드의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애널리스트가 그에 맞는 이제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내 소신껏 쓰고 양심껏 쓰고 이제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뭐 이런 좀 사명감 같은 거, 책임감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일할 맛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자기 소신껏 글을 못 쓰니까.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10년, 20년 진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이다. 그러면 믿고 가시라. 이미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걔는 찢어도 귀찮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세요. 사실 건가요? 아니면 파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